예, 프로그램을 위한 컴퓨터 구조 정기철입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사운드를 보니까 사운드에 대해 사운드를 전혀 몰라서 뭔가 노이즈 필터링을 하고 있는데 뭔가 제 목소리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좀 더 신경 써서 인코딩 해보겠습니다. 예, 7.4절입니다. 우리 지금 팹8, 지난 시간에 팹8 가상머신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가상머신을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조금 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팹8이라는 가상머신이죠. 그 가상머신이라는 것은 그 위에서 돌아가는 기계어가 있으니까 그 기계어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배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기계어와 어셈블러를 말씀을 드릴 때 고급어는 포크레인이고 저급어는 호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자바 같은 랭귀지를 배우려면 굉장히 두꺼운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호미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7.4절로 다시 돌아와서 팹8에서 제공되는 인스트럭션을 보면 지금 이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PDF 파일을 보면 대략 한 40개 미만의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음영으로 표시된 게 이제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그룹은 브랜치라는 인스트럭션의 여러 종류들이고 밑에는 여기 보면 arithmetic 산술논리 연산자들 그리고 메모리와 CPU 사이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연산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캐릭터 인풋 아웃풋. 그래서 요 PDF 파일을 출력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걸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로 올려뒀습니다.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이 요 표만 읽고 이해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뭐라고요? 팹8 가상머신의 기계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요 표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외울 필요는 없죠. 기계어 외워서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외울 필요 없고요. 어떤 인스트럭션이 필요하면 그에 해당하는 인스트럭션이 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계어 코드가 뭔지를 아시면 됩니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01, 01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렇게 01, 01 요게 이제 기계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8비트입니다. 8비트. 요 8비트를 인스트럭션 스페시파이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스페시파이어 그러면 우리 한국어로 지시자죠. 그 말은 요 8비트를 보면 어떤 인스트럭션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스페시파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0이 8개이면 얘는 stop이라는 인스트럭션이에요. 프로그램의 종료를 의미하는 인스트럭션이죠. 이런 식으로 30몇 개만 배우면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는 기계어를 배워서 기계어 프로그램을 잘하자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40개 안 되는 인스트럭션 중에 우리 수업 중에서는 20개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만 배울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렇고요. 다시 7.4를 처음으로 돌아보죠. 우리는 지금 기계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밑에 요 고급번 인스트럭션을 보면 A라는 변수 값을 1 증가시키고 있죠. 요 한 줄에서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한 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한 줄에서 오퍼레이터가 지금 두 개죠. 대입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 그리고 덧셈 오퍼레이터 두 개입니다. 그래서 A 변수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A에 넣는 행위죠. 그래서 고급원에서는 이렇게 한 줄처럼 보이는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더라도 이놈이 기계어로 변환되면 여러 줄로 변환됩니다. 특히 이 A라는 변수는 메인 메모리의 특정 주소를 요거 단어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A 값을 바꾸려면 예를 들면 메모리와 CPU가 있으면 메모리 안에 변수가 있죠. 그래서 메모리 안에 있는 특정 변수 값을 수정하려면 그놈을 CPU로 가져와서 1번 그리고 여기서 덧셈을 하고 2번 다시 갖다 둬야 됩니다. 이게 3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급원에서 한 줄처럼 보이는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더라도 기계어로는 이렇게 여러 줄로 변환된다고요. 요 세 줄을 보시면 돼요. 보통 기계어에서 로드라고 하면 메인 메모리에서 CPU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서 CPU로 가져오는 거죠. CPU에 가져올 때는 레지스터밖에 없습니다. 레지스터라는 게 CPU 내부에 있는 소량의 메모리니까. 그리고 그 레지스터에다가 1을 더합니다. CPU 내부에서 1을 더하겠죠. 그리고 그 레지스터의 값을 다시 메인 메모리로 갖다 둡니다. 갖다 두는 동작을 store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load, modify, stor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패빗 가상 머신을 배울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쓰신 PC 또는 맥 같은 컴퓨터에서 또 어셈블리어 또는 기계어가 돌아가겠죠. 제가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기계어라는 것은 0101, 즉 이진수로 표현된 인스트럭션이고요. 이진수로 표현된 인스트럭션은 읽기 힘드니까 그걸 이진수에 대응하는 영어 단어로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어셈블리 언어라고 해요. 여러분이 쓰신 IDE, 이제 코딩 환경이죠. 환경을 보시면 예를 들면 이건 C 언어입니다. C로 변수를 하나 만들고 변수 1을 더하는 그 변수에 아주 짧은 코드죠. 그래서 각각이 사용하는 IDE에 보시면 해당 코드를 어셈블리어로 변환시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좌측 칼럼이 C 언어로 되어 있는 거죠. 또 해당하는 오른쪽에 있는 칼럼이 어셈블러 코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왼쪽에 보시는 게 아마도 기계어인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어셈블리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브래킷으로 표현되는 게 A의 주소에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 값을 EAX, 레지스터죠. 여기 move라고 인스트럭션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를 가져오고 레지스터에 1을 더하고 다시 그 레지스터 그렇죠. 그 레지스터 값을 여기는 순서가 다르네요. 값을 메모리로 다시 move하고 여기는 move라는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C로 코딩을 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하는 그 기계에 적합한 기계어 또는 어셈블리어로 변환돼서 실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런 인스트럭션, 리얼 머신의 어셈블리어를 배우지 않는 이유는 복잡다. 그 이유뿐입니다. 저도 교재를 쓰면서 참 고민을 했는데요. 실제 실용적인 리얼 머신에서 돌아가는 어셈블리어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상 머신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인스트럭션 표 아까 설명드렸고요. 가능하면 PDF를 종이에 프린트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릴 게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패빗 가상 머신에서 돌아가는 인스트럭션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패빗 가상 머신에서 돌아가는 인스트럭션의 모양, 종류를 알아야겠죠. 오른쪽에 목차가 있는데 크게 두 종류입니다. Non-unary instruction, unary instruction. 패빗 가상 머신은 인스트럭션이 두 종류예요. Non-unary instruction은 유너리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붙인 이름이니까 이름을 국한돼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너리와 non-unari가 있는데 유너리라는 뜻이 1이라는 뜻이니까 unary instruction은 한 바이트로 구성된 인스트럭션이고요. non-unary는 한 바이트가 아닌, 근데 여기는 3바이트입니다. 그래서 패빗 가상 머신에서는 한 바이트짜리 인스트럭션과 3바이트짜리가 있다. 일단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먼저 non-unary, unary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unary 인스트럭션은 조금 전에 보셨던 이 stop이라는 인스트럭션이 대표적인 unary 인스트럭션입니다. 그죠? 한 바이트라고요. 그래서 unary 인스트럭션은 그냥 한 바이트, 요게 각각 셀이 비트라면 요게 8비트로 한 바이트죠. 그래서 요 한 바이트를 인스트럭션 스페시파이어라고 하고요. unary 인스트럭션은 인스트럭션 스페시파이어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0이 8개로 구성된 인스트럭션은 stop이라는 인스트럭션이에요. 여기 mnemonic, m이 묵음이에요. 그래서 mnemonic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기억하기 좋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mnemonic instruction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요 놈이 바로 어셈블리어예요. 그래서 기계어로 기억하기 힘든 걸 영어 단어로 바꿔놓은 게 어셈블리어 인스트럭션이고 그걸 mnemonic instruc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unary예요. 나중에 unary 인스트럭션 어떤 게 있고 non-unary는 어떤 게 있고는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non-unary instruction은 3바이트라고 했죠. non-unary는. 그러면 여기 1바이트고요. 여기 2바이트겠죠. un이랑 똑같이 첫 번째 바이트는 instruction specifi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on-unary instruction 3바이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첫 번째 바이트를 보면 어떤 인스트럭션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2개의 바이트는요. 이놈은 operand specifier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specifier라는 단어의 의미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바이트를 보면 피연산자, 즉 operand가 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이트를 보면 instruction을 알 수 있고 두세 번째 바이트를 보면 operand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unary instruction은 operand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operand가 필요하지 않은 instruction은 당연히 unary instruction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바이트, 요 instruction specifier도 또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나뉘고 어떤 경우는 나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nstruction specifier가 세 부분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 8비트죠. 그 중에 앞에 있는 몇 비트, 여기는 4비트로 표현되어 있는데 꼭 4비트는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몇 비트를 OP 코드라고 하고요.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register field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ddressing mode가 올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이름은 지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OP 코드, register, addressing mode. 밑에 있는 그림이 4비트, 1비트, 3비트라서 딱 확장된 것 같은데 이건 아닙니다.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비트 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스트럭션 스페시파이어도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자, 그러면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3바이트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3바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CPU가 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CPU가 돼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있으면 앞에 있는 여기 01, 01, 0 뭐 이렇게 시작되는 코드가 있죠. 01, 0, 0 요 놈을 인스트럭션 코드 테이블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01, 01, 01, 01, 01, 0 여기가 있죠. 01, 01, 0 맞습니까? 01, 01, 0 그리고 AAA가 나오네요. 요 AAA에 보면 지금 잘 보시면 제가 표를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레이아웃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이거를 줄어들지가 않는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바이트 인스트럭션과 오른쪽에 보신 인스트럭션 코드 테이블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01, 01, 0를 쭉 코드 테이블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01, 01, 0를 여기 찾았죠. 그리고 나머지 세 비트 AAA라고 되어 있어요. 그 AAA라는 게 앞에서 설명드린 어드레싱 모드라는 겁니다. 이 어드레싱 모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 인스트럭션은 캐릭터 아웃풋이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OP 코드, 이게 OP 코드 부분이죠. OP 코드는 오퍼레이션 코드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진수로 되어 있는 그걸 보면 어떤 오퍼레이션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스트럭션이죠? 캐릭터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뒤따른 세 비트가 어드레싱 모드라고 했죠. 이제 어드레싱 모드가 000이면 immediate 어드레싱 모드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immediate란 말은 한국어로 하면 즉시라는 거죠. 그 즉시라는 말은 뒤따르는 두 바이트, 즉 operand specifier가 바로 즉시 operand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캐릭터 오른쪽에 보시면 캐릭터 인풋과 아웃풋은 한 바이트를 피연산자로 써요. 나머지 대부분의 인스트럭션은 피연산자가 2바이트입니다. 그런데 캐릭터, 우리 페빅 가상 머신은 캐릭터를 ASCII 코드 테이블을 씁니다. ASCII 코드 테이블은 한 바이트로 캐릭터를 표현하는 거죠.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2바이트인데 페비에이스는 아스키 코드 테이블을 쓴다고요. 그래서 캐릭터를 만지는 연산, 즉 캐릭터 인풋과 캐릭터 아웃풋은 피연산자가 1바이트입니다. 또 밑에 로드 바이트, 바이트라고 적힌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이 바이트라고 적힌 인스트럭션도 피연산자를 1바이트 씁니다. 나머지는 피연산자가 다 2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퍼랜드 스페시파이 2바이트라도 앞에 있는 1바이트는 의미가 없어요. 뒤따른 1바이트만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요 세 번째 바이트가 출력할, 지금 인스트럭션이 캐릭터 아웃풋이니까요. 출력할 데이터의 ASCII 코드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01001000가 ASCII 코드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그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ASCII 코드 테이블이 있어요. ASCII 코드 테이블에 보시면 ASCII 코드 테이블을 보시면 아까 뭐였죠? 정신이 없네요. 정신 없습니다. 0100 요걸 16진수로 나타내면 요게 어떻게 되죠? 4 그리고 요게 8이 되죠. 16진수로요. 그래서 0x 보통 0x를 붙이면 16진수를 의미하니까 0x 48에 해당하는 문자를 화면에 출력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ASCII 코드 테이블 가서 48 요 칼럼이 헥스니까 48을 잘 찾아보면 밑에 대문자 H가 됩니다. 아이고 힘들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인스트럭션은 화면에 대문자 H를 출력하는 코드라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인스트럭션을 디코딩하는 역할, 설명이 바로 7.5절부터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의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